네, 안녕하세요. 레이 B입니다. 오늘 하이퍼 EVM 애드작 2편인데요. 너무 많아가지고 1편, 2편 나눠서 천천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해볼 프로젝트는 하이퍼비트입니다. 하이퍼비트는 하이퍼리퀴드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뭐 이것저것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로 이제 몰포 지원해서 사용이 가능하고, 이제 하이퍼리퀴드나 하이퍼 EVM에서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전반의 유동성을 좀 채워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뭐 매번 똑같죠. 그 하이퍼 비트가 조금 오래됐는데, 최근에 그 하이퍼 비트 울트라 볼트라는 걸 이제 출시했는데, 이게 몰포랑 지원하면서 되게 괜찮은 볼트가 하나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고, 하이퍼 비트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, 그 포인트의 이름은 하트입니다. 하트는 총 50의 밀리언 공급을 하는데, 이제 주간마다 배포를 하고 있어요. 하이퍼비트의 좀 불리시한 점은 총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. 다른 프로젝트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해드린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분배를 할지 그런 게 안 정해져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총 공급량을 정해두면은 이제 기간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트를 전부 다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지만, 당장에 봤을 때는 하트만 모으는 게 어떠한 면으로 봤을 때는 하트만 모아도 되겠구나. 하트만 모아서 이제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겠구나.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깔끔하죠. 이제 랭킹 시스템도 있어요. 이제 티어로 나눠졌는데, 이제 플래티넘 75% 상위? 이 정도 되면 되게 좋은데, 이제 50%만 들어도 이제 골드 티어니까, 이 티어 제도에 따라서 어떤 베스팅이나 다른 조건을 걸 수도 있겠죠. 지금 이렇게 티어로 나누는 게, 저는 단순히 티어 제도로 에어드랍 할당을 주겠다가 아니라, 높은 티어는 뭐 베스팅을 걸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은연중에 그게 깔려 있고, 그 베스팅을 통해서 챌린저 등급이면 굉장히 하트를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. 그 하트를 좀 모았을 때 그 나오는 에어드랍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지 않게 그런 게 있고, 뭐 챌린저 등급을 다신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거에서는 딱히 플레임을 걸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런 랭킹 시스템이지 않을까. 지금 저는 지금 계정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, 지금 21포인트 얻은 계정은 실버, 랭킹은 16,000 등입니다. 57포인트 모은 계정은 골드 티어인데, 이제 12,000명이고, 이 사이가 약간 50% 컷인 것 같아요. 대충 계산을 해보면 지금 총 인원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엄청 많죠. 다른 하이퍼 EVM 예치작보다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, 그래도 포인트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진 않다. 근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조금씩 줘요. 아, 이게 한 65달러 계정인데 점점 줄어요.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, 아마 프로젝트에서 배분량을 좀 조절한 것 같아요. 다른 쪽으로 주거나. 왜냐하면 주간마다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나 그러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, 저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고, 음, 다른 쪽에 좀 물량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하이퍼비트를 사용하면 좀 편리한 게, 이게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디뱅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, 하이퍼 포트폴리오라고 따로 페이지가 있는데, 거기에 API를 가져와서 저희가 좀 보기 쉽게 포인트도 좀 다 확인이 가능해요. 이 계정은 하이퍼 수압도 있고, 하이퍼랜드, 뭐 펠릭스, 업시프트는 모르겠네, 뭐 하긴 했나 봐요. 하이퍼 드라이브도 있고, 그리고 포지션 잡은 것도 나와 있어요. 한 1000불 정도 잡은 건데, 이제 리미널까지 다 보여서 디뱅크 쓰시는 분들은 어차피 보이는데,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다.
하이퍼비트에 또 불리시한 점은 이제 투자를 받았죠. 최근에 그 이벤트를 진행한 게 이더파이예요. 이더파이에서 투자를 해줘서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. 얼마 안 됐죠. 그래서 지금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지금 52밀리언 정도 투자를 받았다. 하이퍼 비트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지금 이벤트로 비하이퍼 선입금 금고란 걸 하고 있어요. 이 볼트가 되게 괜찮습니다. 만약에 하이퍼 비트를 지금 시작한다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다 꽉 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때 한 70% 정도 차 있었거든요. 지금 왜 불리시하냐? 여기 비하이퍼가 사전 입금이잖아요. 이게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데 K 하이퍼처럼 하이퍼 비트에서 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출시는 안 됐는데 사전 입금을 하면은 이만큼 비하이퍼의 리스테이킹을 해준다는 건데 여기에 할당된 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1천만 하트를 이제 이벤트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20%예요. 지금 이더파이랑 협업을 해서 지금 비하이퍼를 선입금을 하는데 여기에 보상이 있죠. 이더파이도 뭐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하트가 어,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350만 개를 이제 하이퍼를 입금을 하면은 1천만을 뿌린다는 거니까 1 하이퍼에 지금 3 하트 정도 돼요. 근데 현재 하이퍼가 좀 내려갔지만 46불이라고 제가 계산했을 때 지금 65달러를 넣은 입장에서 제 포인트가 1포인트도 안 주잖아요. 근데 지금 하이퍼로 넣으면은 훨씬 효율이 올라가죠. 한 네다섯 배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벤트 성인데 지금 하이퍼 비트 측에서 뭔가를 하신다? 저는 예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하신다면. 근데 지금 하이퍼 비트의 확실한 퍼포먼스, 디파이, 저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특출나거나, 이 하이퍼 비트가 다른 프로토콜, 뭐 프로젝트 X나 다른 키네틱, 그 하이퍼파이 등등을 얘가 압도할 만한 포인트는 없다고 봐요. 근데 그래도 불리시한 점은 이렇게 투자금도 받았고 저 같은 소액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괜찮지 않나.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지 에어드랍을 많이 안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. 오히려 저는 키네틱이 되게 불리시하지만 에어드랍은 적을 것 같고 오히려 하이퍼비트 이런 데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.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하이퍼비트 잠깐 들어가 볼까요? 지금 78% 정도 차 있네요.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거의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하이퍼 워낙 다른 곳에 쓸 데가 많으니까,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남은 물량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저한테 할당되는 게 포인트가 더 많을 테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그다음 비하이퍼가 출시가 되면 비하이퍼 리스테이킹 프로토콜도 다른 디앱에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그 비하이퍼로 뭐 다른 거 채굴 하든 뭐 하이퍼파이에 넣든 그럴 것 같습니다. 유닛입니다.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제일 불리시한 것 같아요. 그 하이퍼 리퀴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닛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어떠한 뭐 베이스드 앱이나 다른 거래량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꼭 유닛 다계정, 그러니까 유닛을 껴서 하는 다중 파밍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리퀴드 체인에서 다른 BTC나 뭐 이더, 솔라나를 그 토큰화한 거예요. 그 하이퍼 리퀴드에서 사용 가능하게끔.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패킹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볼륨도 되게 높고, 만약에 하이퍼 EVM에서 하이퍼가 아니더라도 비트만 모으신 분들 있잖아요. 비트코인 그대로도 가져올 수 있고,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유닛의 확장성은 이미 충분하다. 그래서 보시면은 유닛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브릿지 따로 있고, 그리고 자체적인 지갑 주소가 있고, 그리고 현재 TVL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거예요. 왜냐면 하이퍼 리퀴드 L1에서 계속 그 TVL 올라가고 있잖아요.
그 안에 TVA를 오로지 하이퍼로만 채우지 않아요. 오히려 비트나 이더, 솔라나가 없으면은 이 TVA가 나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서로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하이퍼 EVM에 이제 거래량이나 TVL이 올라갔다. 그러면 당연히 유닛도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엄청 많다. 그리고 유닛 인턴이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애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애드작 하는데 뭐 포인트도 없어. 뭐 가이드도 없어. 그 다음에 그렇다고 어떻게 명시해 준 것도 없어. 토커노믹스도 없고.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? 일단 힌트를 조금 준 것 같아요. 이제 트레이드를 하라고 하는데 유닛 자산을 트레이드 하면은 유닛에 이제 수수료가 가잖아요. 근데 수수료가 정말 많잖아요,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에어드랍 작업도 겸사겸사 하면서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자산 거래를 하면은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. 저는 이 유닛에서 정말 바이백을 좀 해준다? 그럼 엄청난 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유닛이 BTC나 이더, 솔라나를 갖고 있어서 얘네를 바이백 하진 않을 거잖아요. 결국 얘네들 게 아니니까. 그러면은 에어드랍 쪽에 좀 가중치가 있다는 건데, 그러면은 유닛 자체에서 다른 걸 노리기보다는 유닛 자체로만 해도 된다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방법 3개 정도 소개했는데, 3개가 첫 번째는 그냥 스팟 거래, 하이퍼 리퀴드에서 그냥 유닛으로 거래량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선물 거래 하면은 그 페어가 다르잖아요? 피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스팟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, 두 번째는 그냥 자산 갖고 있는 겁니다. 현물로. 현물로 갖고 있으면 이제 볼륨이 잡히잖아요? 그렇기 때문에 유닛 자산을 가지고 뭐 다른 디앱들의 다른 포인트도 얻을 겸 볼륨작도 할 겸 LP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고. 근데 저는 이제 하이퍼리퀴드 여기가 코어잖아요. 코어랑 EVM이랑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긴 선택입니다. 그래서 코어 쪽에서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EVM 쪽에서 자산을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정답은 모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유닛 아까 위에서 이 사이트에 있다고 했잖아요. 여기서 이제 브릿지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 트랜잭션이 쌓이겠죠? 그 트랜잭션이 조건이 될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. 저는 유닛을 할 때는 리미널이랑 같이 작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리미널을 하기 위해선 10만의 거래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 10만을 유닛 자산을 채우는 거예요. 그러면은 리미널의 조건이 완성되면서 유닛도 에어드랍 작업을 한 거고 10만 거래량도 꽤 됩니다. 엄청 적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베어한 부분은 TVL이 높다는 것은 지금 사용자가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.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내 거래량이 이 사람들의 10분의 1, 뭐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닛에서 에어드랍 해준다? 그러면은 아웃풋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아웃풋이.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유닛의 에어드랍은 되게 크겠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적을 수도 있다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유닛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리미널 다계정을 하면서 그 10만 거래량 채우는 계정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계정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일 적지 않나.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다른 방법 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유닛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입니다. 다음은 펠릭스입니다. 펠릭스는 사전 예치로 되게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해요. 펠릭스도 그냥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시장도 여러 개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FUSD는 쓰거든요. 이거도 유동성이 많아서 괜찮습니다. 펠릭스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포인트의 총량이나 종료일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포인트가 굉장히 짜요. 펠릭스 제 YT 이렇게 팬들 했다고 막 얘기하죠. 이게 되게 빨라요. 되게 빠르게 시장 마켓을 운용하는데 온보딩 시키는 게
트렌드를 확실히 좀 따라갈 줄 아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플렉스 TVL에 400만 밀리언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마켓이 있으니까 운영이 좀 다르고 다른 데서 따오기 때문에 실제는 더 높아요. 지금 바닐라란 마켓에서만 550 밀리언 디파짓 했다고 나와요. 저는 이제 포인트가 1.8포인트입니다. 100달러 넣으면은 한 0.1 정도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100달러도 안 넣잖아요? 그러면은 아예 0점으로 잡힙니다.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. 100달러가 컷인데, 이제 제가 컷이라고 써놨는데, 컷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. 그리고 얘는 에포크가 있어요. 일주마다 진행하고, 그냥 주마다 배분하는 걸 그냥 얘네만의 에포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전에 좀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, 지금 벌써 19라고 합니다. 그다음 여기서도 티어 제도가 있어요.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넘. 랭킹 시스템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. 지금 펠릭스는 되게 좀 분리했어요. 예전에 사전 예치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했고, 그렇기 때문에 좀 루즈해지는 감이 있어요. 그 사전 예치부터 했다면. 초반에 블리시 할 때 그 마켓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 고래분들이 들어갈 만한. 그때 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후순위에 두는 게 좋지 않나. 소액으로 할 경우에 티어 제도도 실버 안에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, 저는 지금 1.8포인트인데 만등이잖아요. 음, 글쎄요. 3000등 안에 들려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. 아, 6000등이네요, 6000등. 만약에 좀 컷만 노린다? 그러면은 빨리 넣고 빨리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, 펠릭스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, 저는 키튼 수합 끝났잖아요. 하이퍼로 넘어갔고, 하이퍼 수합이 끝났잖아요. 하이퍼 수합에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. 펠릭스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얘를 중점으로 두기보다는 2중, 3중 파밍을 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.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프로젝트는 하이브라입니다. 이제 하이브라는 뭔가 중이병이 있어요. 이제 백서만 봐도 좀 느낌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제 하이퍼리퀴드 기반의 V3.3 방식을 쓰는 뭐 트렌디한 덱스 그런 식으로 백서를 쓰고 있는데 정성은 느껴져요. 얘네들이 뭘 하면서 뭐 했다. 그렇습니다.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어요. 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제 다음 시도에 붙인 이름이 하이브라라고 합니다. 하이퍼리퀴드의 EVM 하이브라 생태계는 이제 LP, V 하이퍼 이제 여러 가지 하이브라를 발행하는데 생태계 쪽에서 지금 토큰을 이미 출시했어요. 출시를 했는데 상장을 아직 안 했어요. TG를 안 했고 프리셀만 한 상태고 지금 이 하이브라로 뭐 이것저것 하겠다. 뭐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. 지금 8월 1일부터 포인트 제도 시작했는데 이게 사전 포인트는 그 전부터 했어요. 8월 1일 전부터 하다가 이제 8월 31일까지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1단계는 매 시간마다 1천만 포인트 하면서 배율이 좀 달라요. 50%라고 하는데 왜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. 부스트 같은 게. 이제 사전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고 있으면은 포스트가 좀 중첩되는 게 있어요. 그다음에 커뮤니티 NFT도 있었고 레퍼럴, 오즈 역할 이런 게 있어서 포인트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로열티가 있어요. 로열티를 붙이면 뭐 또 부스트가 되고 부스트만 잘 받아도 어, 연구를 좀 해보시면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효율이 좋겠죠. 이제 4월에 했는데 TVL이 그 이후부터 25밀리언까지는 꾸준히 상승한 것 같아요.
되게 좀 핫했었고,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. 지금 VC도 없고, 뭐 개인 활동도 없다고 하는데, 커뮤니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하이퍼리퀴드 정신 있잖아요. 다들 그냥 하이퍼리퀴드 써놓잖아요. 그런 거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,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. 어, 음, 좋은 경우도 있는데, 안 좋은 경우도 좀 많아서, 이제 지금 사전 판매를 했어요. 저는 사전 판매를 이제 참가를 했는데, 7월 15일에 했었고, 제 FDB는 10밀리언 정도인데, 제 기억에는 굉장히 빨리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. 뭐, 저한테는 한 3개씩 다 계정을 해서, 어, 3하이퍼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,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지금 사전 판매가 6% 정도 했다고 나한테 이건 공지가 바뀌었습니다. 공지가 바뀌어서, 어,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로드맵도 제시해주고 있어요. 뭐, 이거 하고 있고, 뭐, 계속 한다. 요새는 로드맵 거의 제시 안 하는데, 하이브라는 해줬네요. 총 공급량은 10억 개. 10억 개 토큰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고, 이제 투표 시스템도 있을 거고, 대신 락업이 있어요. 2년 정도 베스팅이 있는데, 아마 선형 분배를 해주지 않을까. 이거는 제 계정 중에 하나인데, 랭킹이 이 정도입니다. 얼마 안 왔어요. 한 100달러 넘은 것 같아요. 프리세일이 한 9.5%로 줄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바뀐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. 왜냐하면 저희가 에어드랍 파머로 활동하면서 좀 싫은 게 좀 잦은 규정이 바뀌거나 내용을 이제 뒤집어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끝이 되게 안 좋았어요. 언제나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본인들의 얘기하는 거를 뒤집거나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저희도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. 그래도 저는 이제 다시는 하이브라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좋아질 수도 있죠. 이게 수정하면서 어, 좋은 쪽으로 좀 바뀐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 바뀐 건 오케이인데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. 뭐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차는 좀 있습니다. 프리세일에 그 이미 6% 팔았고 이제 원래는 한 9% 남았는데 이거 줄인 거잖아요. 한 3.5%가 더 남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나중에 볼 것 같습니다. 근데 백서가 되게 깔끔해요. 요새 백서들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거든요. 왜냐면은 그 백서대로 안 가거든요. 로드맵을 짜도 어떠한 뭐 시장의 상황이나 내부적인 요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.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런데 백서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바뀌었다? 그러면은 컴플레인은 엄청나게 받잖아요.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되게 프로젝트 입장에서 많이 받을 거고, 프로젝트가 팀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빌딩을 하지 않아요. 미럽이나 이제 행사 가면은, 팀원들 보면은, 그냥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팀원들 실제로 보면은. 그니까 너무 믿을 필요는 없지만, 뭐 좋게 해주면은 뭐 저희야 뭐 페이퍼 엔진 하니까, 좋지만, 리스크는 확실히 있다. 음, 번진, 약간 이게 실제로 열일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백서를 쓰고 뭐 친절하게 느껴진다. 근데 돈 버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. 실제로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저는 그걸로도 좀 홀딩하는 이유는 있지 않나. 이 프로젝트를 계속 쓰고 하이브라 한번 볼까요? 하이브라 페이지 보면은 지금 28, TVL이 되게 많이 내려갔네요.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. 포인트 이렇게 준다고 써있잖아요. 뭐 3배씩 준다. 이런 것도 뭐 괜찮고. 프리세일 페이지인데요. 음, 끝났죠? 할당량이 안 나오네? 원래 있었는데. 돈 갖고 튄 건지, 여기 있네요? 없어졌네? 지금 판매를 이 정도 했어요.
12,600개 하이퍼. 네, 소식이 없습니다.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항상 크립토에 있는 수많은 리스크 중에 하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젝트 너무 믿지 마시고 로그풀도 흔하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아웃풋이 좀 괜찮을 때가 많으니까 하는 거니까 DIY 하시기 바랍니다.